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육수 점검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좋다. 오늘은요, 평소보다 육수를 2배를 끓였어요. 왜냐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송파 노인 종합 복지관에 국밥을 50그릇을 기부를 하거든요. 착한 기부 국밥이라는 이름으로요. 제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손님들이 와서 기부를 해주면 한 그릇 먹고 한 그릇 더 이제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합쳐서 한 달에 한 번씩 50그릇씩 계속 기부를 하는 거죠. 제가 창업할 때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고요? 이렇게 맛있는 국밥을 주변에 저보다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다는 게 참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참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맛도 딱 그대로입니다. 육수 맛을 그대로 지킨 거죠. 이거는 반찬이 가죽이라는 반찬이에요. 완전히 옛날 반찬인데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반찬인데 아주 향이 참 좋습니다. 옛날에는 이 향이 강해서 못 먹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뭐 못 먹는 게 됐어요. 옛날 반찬이 더 맛있지. 어묵도 볼까요? 어묵도 괜찮아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야, 국물 먹을 때 진짜 죽인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장사가 잘 되기를 빌면서 오늘은요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기간을 3개월 늘렸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 52시간제는 작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22개 예를 들어서 노선버스나 방송이나 교육이나 이런 쪽에는 특례업종을 지정을 해서요 1년을 유예시켰습니다. 1년. 그러니까 작년 7월이니까 올 7월이 된 거죠. 올 7월부터 이제 이 특례업종 22개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300인 이상 사업장에 특례업종도 너무 준비가 안 됐다. 왜? 68시간을 하던 걸 갑자기 52시간으로 줄었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준수해? 진짜 힘들네? 사람이 없기도 하고 사람을 또 뽑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아니면 일 자체가 굉장히 많아서 집중 근로가 필요한 그런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3개월을 아무래도 처벌을 유예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장관이 그렇게 어저께 결정을 했습니다.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68시간 하다가 52시간으로 갑자기 줄어서 적응을 못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단기간 동안 그죠? 단기간 동안 그나마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지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지금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로 가자는 거예요. 6개월로 확대를 시키자고 정부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 파행을 하고 있죠. 안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지금 파행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빨리빨리 가야지 도저히 52시간이 불가능한 업종, 뭐 그런 업종에는 탄력 근로제를 도입을 해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장을 시키면서 일 많을 때는 많이 하고, 그죠? 일 적을 때는 적게 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돌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들다, 뭐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버스 대란에서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갑자기 두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하나는 옛날처럼 임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 하고 노사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기사가 없어요. 뭐 2교대 내지는 3교대를 하려고 그러면 주 52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기사를 적게는 뭐 몇천 명에서 많게는 10,000명 이상을 뽑아야 되는데 기사가 없습니다. 기사가. 그러니까 시행하기에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을 늦춰줬으면 뭐 했겠죠.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연장이 됐는데 글쎄요. 뭐 노선버스뿐만 아니라 방송사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집중 근로가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입학 전형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되면 일이 폭주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52시간을 3개월 안에 한다? 진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준비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방송사도 24시간 방송이 돌아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이 엄청 많죠. 특히 뭐 특보를 한다,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인력이 왕창 투입이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이게 단위 기간이 좀 길으면, 그죠? 단위 기간이 좀 길으면 좀 그때는 일 많이 하고 일 없을 때 좀 적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임시방편, 제가 봐서는 땜질 처방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특수업종 22개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 처벌을 3개월 동안 다시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면 7, 8, 9가 되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렸죠. 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보다가 더 파장이 무서울 거라고. 내년에 가면은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이 됩니다. 300일 이상 사업장이 적용이 되다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50일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이 돼요. 그러면 파장은 점점 커질 겁니다.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더 커질 거예요. 50인 이상 사업장이면 중소기업 이상인데, 예, 또 5인 이상 사업장까지도 내후년에 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아마 경기는 많이 꼬꾸라질 거예요. 자영업자는 이렇게 하면 빨리 접는 게 맞죠. 빨리 접는 게. 왜냐하면 지금도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을 했는데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녁에 단체 회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녁 매출이 확 줄었잖아요. 20% 30% 줄었잖아요. 이게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고 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면 될수록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경기 침체도 점점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왜냐고요? 경기의 제일 끝단에 있는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이에요. 이 끝단에서 경기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치고받고 싸운다고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자영업자는 발부동 치는 거고, 그래서 경기란 놈을 붙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경기란 놈은 야속하게도 이게 쑥쑥 잘 빠져나가요. 물처럼요. 쑥쑥 잘 빠져나가. 그만큼 이 경기는 자영업종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요. 충격을 줍니다. 민감한 거죠. 굉장히. 그런데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을 작년 7월부터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퍽 떨어지는데 50인, 5인까지 가면 말하면 못하겠습니까? 예,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자영업종 하지 마라. 자영업종 하면 그날로 망하는 길이다.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영업종을 한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규모의 경제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가게를 너무 작게 만들면요, 예,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가게의 매출에 굉장히 마이너스를 미쳐요. 왜냐하면 아니 뭐 여기밖에 식당이 없어, 이렇게 사람이 많아, 딴 데 가죠. 딴 데 간단 말이에요. 자영업종이 다 그렇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반드시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지 말아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죠? 어쨌든 주 52시간제는요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아마 자영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감안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폭삭 망해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뭘 해서 매출액을 더 높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더 많이 남길 것인가, 그런 고민이 진짜 필요한 시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국밥을 급속 동결시켜서 제가 인터넷으로 팔잖아요. 전국을 대상으로. 또 앞으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쇼핑몰도 더 확장을 시켜갈 예정이에요. 예, 쇼핑몰 더 확장하고 공고히 하고요. 예, 그러면서 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뭔가 지금 대안을 내놔야 돼요. 이게 밥집만 문제가 아니라 뭐 술집도 그렇고요, 고깃집도 그렇고요, 뭐 옷을 파는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빵을 파는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뭐 비누를 파는 가게도 마찬가지고, 편의점을 파는 데도 마찬가지. 자영업종이라면 모두 다 지금 고민해서 빨리 대비해야 된다는 것, 예, 진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저도 아이디어를 내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게로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데까지 말입니다. 어쨌든 저도 일신의울신, 변화와 혁신, 이 힘겨운 시기에 혁신이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변화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꼭 살아남으십시오. 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은 뭐라고요? 불금. 불금 하셔야 돼요. 아유, 저희는 모르겠어요. 오늘도 불금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박도 나시고, 아셨죠? 저도 대박 나는 것 조금 이렇게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